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JYT. 자, 오늘 제가 영상을 찍는 데는 또 이유가 있죠. 네. 오늘 제가 EV9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EV9을 신차 출고를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국내 시장에서 EV9 자체가 판매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 판매가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이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해서도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또한 50%는 지원이 되지만 이 기본적인 차량의 단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테슬라라든가 모델 X, 모델 S라든가 구매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1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왜 EV9은 안 팔릴까? 야, 국산차를 그 가격 주고 산단 말이야? 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안 팔리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은 기아차 재고 현황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서 이렇게 한번 보낸 적이 있는데, 이 영상을 찍어서 보낼 때도 마찬가지로 참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가 EV9인데도 불구하고 야, 이렇게 재고가 많고 차가 이렇게 안 팔린단 말이야.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저 딴에는 좀 EV9을 제가 타고 다니면서 지금 벌써 키로수가 지금 7,000km가 넘었습니다. 엄청 많이 탔죠. 예, 2달 좀 넘었는데 진짜 거의 택시 수준만큼 탔어요. 예, 왜 그렇게 많이 타고 다녔냐? 주 메인 차량으로 이 차량을 탔어요. 일부러 주 메인 차량으로 이 차를 타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느낀 점과 문제점, 네, 그 다음에 단점, 장점과 단점은 존재를 하잖아요. 그걸 좀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EV9 같은 경우는 단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단점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차가 너무 크다. 예, 차가 너무 크다. 전기차에 비해서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차다.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넓이 좌우측 이 폭이 진짜 딱 탔을 때 웬만한 차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든가 어디를 갈 때도 키 갖다가 이제 차를 빼고 집어넣고 하는 원격 주차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 기능이 없으면은 진짜 좀 불편하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 소유하고 있던 아이오닉 5나 G80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능이 다 있었는데 사용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런 차들은. 근데 EV9을 제가 타고 다니면서 이 주차 라인 때문에 굉장히 잡아먹는 라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써요. 지금도 현재 쓰고 있고요. 예, 그만큼 우리나라 주차장 라인이 조금 좁은 데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예, 기름값이 안 들지 않습니까? 전기 충전비가 많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자가 충전이 없습니다. 저는 집에서 충전을 안 하고 이제 보통 이제 급소 충전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완속이지만 어디에 충전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는 곳으로 가서 충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충전비를 제가 한 달 평균 따져보니까 거의 한 50만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진짜 거의 한 40~50만원 정도, 뭐 톨비나 이것저것 포함해서. 톨비에 또 장점도 있죠. 톨비가 50% 감면이라는 게 또 장점도 있고, 주차장도 또 이제 50%라는 또 감면이 또 있는 게 또 장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이제 그런 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기차의 무게에 비례해 맞춰가지고 세금을 매길 거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전기차 라인업 중에서 제일 무거운 차가 바로 이 차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오겠죠. 저는 이 차를 살 때 전기차라서 기름값이 안 드는 거에 대해 초점을 둔 건 맞지만 이 자동차 세금도 없지나마 여파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지나마 있다. 만약에 이게 세금을 부과가 된다 하면은 이 차가 안 그래도 안 팔릴 텐데 더 안 팔리지 않을까. 예, 지금도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 마찬가지로 이 세금이라는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취소하시는 분도 있고, 예, 그렇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기차가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타고 다니기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하이브리드가 더 주를 이루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름값이 아무리 비싸도 하이브리드, 예, 내연기관과 전기로 가는,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차의 장점이라는 거는 넓어서 좋아요. 넓어서 좋은데 이 가족형 패밀리카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 맞습니다. 근데 제가 차량의 옵션 선택을 잘못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GT라인 옵션에 6인승의 릴레서 시트를 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박을 할 때 의자 시트를 2열을 접게 되면은 이 안마 의자라는 것 때문에 전동 의자기도 하고요, 전부 다 눕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원래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제가 차박도 굉장히 많이 즐기고 여러 컨텐츠를 찍으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예, 이거 옵션 선택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차량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내가 사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선택을 좀 잘 하시게 된다 하면은 옵션 선택도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된다.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차라리 그냥 6인승이지만 일반 시트를 샀으면 어땠을까, 스위블 시트를 샀으면 어땠을까라는 조금은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저는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직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안마의자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예, 안마의자를 사용하지는 않는데 이 안마의자 옵션을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렁크의 적재 공간의 능력에 대해서는 뭐 딱히 뭐 드릴 말씀이 없죠. 차가 그만큼 넓어졌는데, 예, 그만큼 좋아졌고 넓어졌는데 뭐 딱히 뭐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좋아진 거는 맞으니까. 차량의 이제 그 충전하는 방식, 네, DC 콤보 막 여러 가지 충전이잖아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전기차가 이제 충전할 때가 많이 없다. 충전할 때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붐빈다 해가지고 오랫동안 또 기다려야 된다 라는 단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전기차를 구매하시는데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초고속 충전이라든가 급속 충전할 수 있는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충전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초고속 충전이라든가 급속 충전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급속 충전도 많이 하시긴 하죠. 근데 초고속 충전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급할 때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방송을 또 보니까 집에서, 예, 집밥이 없으면 전기차 타지 마라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래도 저처럼 키로수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름값보다는 전기 충전비가 덜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집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는 좀 단점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고,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충전에 스트레스는 없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충전에 스트레스는 진짜 없습니다. 제가 전기차를 많이 타봤지 않습니까? 저는 여태까지도 집밥 없이 잘 다니고 있고, 예, 먼 거리 장거리 갈 때도 좀 약간 심리적인 압박감이라든가 그런 게 처음에 있었거든요. 아, 이 정도 되면은 미리 충전을 해야지. 아, 이 정도 되면은 충전 안 되면 안 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막 그런 거. 근데 요즘에는 느긋해요. 그리고 충전을 할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사람이 느긋해집니다. 성격도 좀 물론 주유가 빠르긴 하죠. 바로 기름 넣고 바로 그냥 출발하면 되니까. 하지만 전기 충전은 아무리 빨라도 초고속 충전을 맡긴다 해도 못해도 18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사람이 좀 느긋해지는 감이 좀 없지않아 좀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차를 벌써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선 OTA로 내비게이션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지 않습니까? 이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로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얼마 전에 최근에 이제 8월달쯤에 이제 무선 OTA 업데이트가 떴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받아가지고 확인을 제가 눌러가지고 자동으로 받게 됐는데, 이 주행가는 거리가 원래 보통 이제 물론 차량마다 다 다르겠지만 EV9 타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번 업데이트로 인하여 주행가는 거리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많게는 100에서 150 정도, 예, 줄었어요. 저도 이제 완충을 하게 되면은 보통 500에서 550 막 그 정도 이렇게 떴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400 후반, 많으면은 500 초반 그렇게 뜹니다. 그 이번에 업데이트가 이 주행하는 거리랑은 전혀 연관이 없는 업데이트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주행하는 거리가 줄었을까 라는 뭔데 아쉬움감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조상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상님을 요즘에 많이 안 찾는 것 같아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제가 조상님 얘기는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을 취합하고 있어요. 네, 또 신차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좀 반가운 소식을 많이 전달을 해드릴 건데, EV9에 대해서 그때 한번 제가 조상님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EV9이 이제 안 팔리는 건 맞대요. 국내 시장에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1000대 조금 넘게 팔린 걸로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공대에서 좀 솔직히 간간히 많이 봤거든요. 제가 이 차를 타가지고 그 차만 보여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제 입장에서는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팔렸구나. 저는 이 차가 유용하게 정말 이 큰 전기차를 기다렸던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잘 팔리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지가 않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도 디지털 사이드 미러, 룸미러, 예, 그 다음에 빌트인 캠, 이 옵션을 뺀 나머지가 전부 다 풀옵인데,
이 옵션을 빼고 나니 그래도 9천만 원이 넘어요. 네, 9천만 원 넘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니까 8천만 원 후반이야.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야, 8천만 원 후반에서 진짜 막 이 정도 차값을 주고 내가 차를 사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승차감적인 부분에서도 웬만한 전기차 라인업 중에서는 진짜 승차감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예, 승차감도 좋고 다 좋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건 차값도 문제고, 이 정도로 비싼 옵셔널 값을 주고 살 필요가 있을까? 예, 그렇지 않아도 된다. 예,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신차 구매하실 때 아래 카톡으로 저한테 문의 주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EV9을 구매를 하실 때에는 꼭 모든 걸 다 알아보시고 구매를 하셔라. 그리고 웬만하면은 옵션 좋은 거 안 사셔도 된다. 예, EV9에 대해서 한번 오건 얘기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을 때 조금이나마 진짜 눈곱만큼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저한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들어가세요.